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더하나. 네, 바닥에 계신 김선윤입니다. 네, 오늘은 바닥에 계신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도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연 만큼 여러분들 추석을 앞두고 다행히 시장은 반등을 해줬지만 우리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추석 이후의 시장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해결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 굳게 먹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지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참여 방법은 모두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TV 실시간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재미있게 실시간 댓글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픈합니다. 잘 맞았는데 왜 웃으셨어요? 아, 이게 원래 오픈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언 터질 뻔해가지고 순간 그러니까요. 입을 웃는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대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심야상담소. 아니 제가 오늘 해결사님 딱 들어오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셔가지고 네네. 네, 추석 앞두고 우리 해결사님이 이렇게 멋을 예. 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요, 원래 명품밖에 안 입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멋들어지게 오셨으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추석 연휴 앞두고 시장이 네.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오늘 시장 사실 제가 방송을 오픈해놓고 또 우리 오픈 톡방 분들만 모시고 공개 방송을 좀 재밌게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었고 한 종목 말씀드리고 나서 상한가 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었죠. 그래서 잘 따라오신 분들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이 좀 났던 것도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근데 시장 분위기를 솔직히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잘 그래요? 보진 못했어요. 네. 우리 들어오신 분들 챙긴다고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종목으로는 계속 살펴봤거든요. 전체적인 종목들 흐름 보자면 오늘 좀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요. 특히나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에서 이게 좀 더 하락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갑자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어제 오늘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와중에 LG화학이 그래도 오늘 강한 출발을 보였잖아요. 근데 장중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장 초반에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출발은 좋았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올려쳤을 때 개인들의 매도세 자체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한 10시 반 정도까지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정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다른 개인이거나 외인이든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잡아주면서 주가를 다시 시가 자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해서 LG화학의 상승 흐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좀 시장에 좀 많이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흐름 자체 그닥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바닥부터 해서 천천히 올려치면서 새롭게 라인을 좀 그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더라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잘 움직이는 모습 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하반기, 특히나 3, 4분기에 실적 이슈가 주목되는 종목들이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외인, 개인 다 기관 다 좋은데 종목별로 좀 이슈가 집중되고 실적 이슈가 조금 미리미리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신다면은 추석 이후에도 또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우리 해결사님 정말 바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 분석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으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심야 상담소 시작을 위해서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과연 노랑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수젠텍부터 진매트릭스까지 여러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오늘 노랑이 분들이 골라주신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노란 쪽에 하셨어요? 들어가서. 당연하죠. 뭐 좀 얘기라도 좀 하시지 그냥 조용히 투표만 하시면은 아니 워낙에 우리 해결사님 노란톡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하시는 노랑이 분들이 정말 활발하게 참여하시잖아요. 좀 저희 방이 뭐 표현이 화목해요. 그렇지만 화목하고 좀 말 많은 수다방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해결사님들 스타일을 약간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정말 화목해서 우리 노랑이 분들이 네. 말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투머치 토커였군요.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죠. 많은 우리 노랑이 분들의 마음을 또 안심시켜 주시니까 저도 살포시 투표를 했는데 일단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가 걸렸고 또 그중에서도 랩지노믹스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이 종목 바로 네네. 분석해 주시죠.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대표 주자라면은 여러분들 그 시젠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시젠도 요즘에 흐름이 그래도 조금 시장 대비하면은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모습에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시젠은 제외하고 사실 랩지노믹스, 진매트릭, 수젠텍을 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랩지노믹스가 좀 선정이 된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있어서는 뭐 세부적인 부분에서 랩지노믹스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진단키트 시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랩지노믹스를 대안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래도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35,500원, 오늘 한 3% 정도 올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 보자면 언젠가요? 8월 달 고점 찍고 난 이후부터 해서 상당히 조금 재미없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바닥을 조금은 어떻게 될까? 확인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추세적인 자리에서 이런 하단 자리에 대한 포인트가 잡히긴 해요. 이 정도 큰 흐름에서. 이 하단 자리에서의 상승 흐름을 타고 다음 자리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선은 차트적으로는 바닥에서 반등을 찍고 올려쳤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더 갈 수도 있고. 근데 우선 진매트릭스 오늘 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약 이슈, 매출 확대에 대한 포인트 나와주면서 주가가 튀었단 말이에요. 랩지도 똑같은 흐름이 나올 건데 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랩지도 마찬가지고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특히 또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그 CB 전환 청구 행사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전환 청구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주식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랩지노믹스는 제가 미리 체크를 하고 왔는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도 거래량 정도. 그래서 그로 인한 오버행 이슈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면서 주가가 올려치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올려치게 될 경우 아까 제가 라인을 이렇게 대충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게요. 대충 보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실 테니까 네. 요 라인에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바닥을 치게 되면은 요 라인이 1차적인 고점 라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똑같은 갭만큼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요 라인 맞춰서 대응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 공간과 공간이 똑같거든요. 이 라인에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바닥에서 올려치면서 갔던 고점의 부분이 있었고 바닥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슈팅 자리인데 슈팅 자리에서의 최고점 자리가 터치가 됩니다. 다시 내려와서 하단 자리를 사실 요 근래 한번 찍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그어드리는 라인에서 일봉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갭은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인지하지 마시고 그냥 이 흐름에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충이란 라인을 이런 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상승 쪽으로. 여기서 올려치게 되면은 만약에 매수가가 5만 원이시다. 시간만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이 살아 돌아올 경우에 종목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오는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나 또 진단키트 전반의 종목들은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고요. 4분기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7월 같은 이런 갑자기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왜 5 관련주들이 갑자기 막 오이솔루션 목표가 하향시키고 좋다고 해놓고서는 왜 주가를 이렇게 망가뜨리죠? KMW 좋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몇 종목을 제외하고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잖아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또 기관들이 약간 버리는 소외를 시키는 느낌이 강한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도 살아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단키트주들은 반대로 목표가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기관들도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굉장히 빠를 수 있다. 현 구간대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잘 홀딩하시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보인다면 뭐 하락이 나와도 큰 하락은 없을 거예요. 계속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하셔야 되고 신규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너무 높게 잡으셨다. 비중이 작다면 비중을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그리고 최소 5만 원 이상 가는 거 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정리하시는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주들은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결론 내어 드릴 테니까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해서 보유자의 영역과 또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 나눠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노랑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화면을 이렇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노란톡방 지금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고요? 제가 서울경제 TV에서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많다 보니까 광고가 어쩔 수 없고. 네. 정말 죽겠는데 뭐 광고를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업체에 맡기면은 뭐 광고를 뭐 없애준다고도 하는데 사실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냥 1,500명 차면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현재 한 1,420명 넘어가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1,500명 꽉 차는 순간 제가 진짜 빅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네. 추석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종목 나갑니다. 네, 나가고 단기로 제가 종목 드리는 종목 오늘도 상한가 갔는데 뭐 30% 굉장히 쉽게 가고요. 단기로 드리는 종목들 다 잘 가고 대부분 다 수익 보고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제가 이제 올릴 거예요. 올릴 테니까 추석 이후부터 올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고 수익 보시면 또 뭐 수익 보신 분들 가끔 저한테 이제 커피 같은 거 사주신 분들 계세요. 고맙다고. 네, 그래서 몇천 원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받아보면서 또 제가 또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분 좋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같이 조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좀 시끄럽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네, 오셔서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1,500명이 차면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예 노란톡방 문이 잠긴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말씀도 좀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훈훈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노란톡방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랑이 궁금증 일단락을 짚고요. 저희는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본격적으로 내 종목을 부탁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종목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지금 라이브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종목을 부탁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으로는요. 해결사님 센트럴 모텍 가지고 있습니다. 28,000원에 15%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문자로 뒷자리 861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센트럴 모텍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네, 28,000원이요. 네. 뭐 매수가가 뭐 완전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다만 좀 최근에 시장 하락 맞춰가지고 제대로 흐름은 못 탔어요. 시총 자체가 1,800억이고 수급도 좀 체크해 보자면 단주로 체크해봐도 너무 안 들어오네. 거래량 자체도 많이 없구나. 이렇게 종목이 떨어져 있죠? 수급이 너무 안 좋네요. 거래량 너무 안 좋고 실적 보죠. 실적이 좀 살아 있어 줘야지 반등이 쉽게 나올 텐데. 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매출 포인트 약하고요. 영업이익 포인트도 약하고 순이익 포인트도 약해요. 반등을 기대해 봤을 때 우선은 전저점으로 체크가 되는 자리들 포인트 체크해 보자면은 한 2만 원대 하락 포인트가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가 있는 자리고요.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사실 그렇게 잘못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사실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추세적으로 이 하단 자리에서의 포인트가 있었죠. 근데 완전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사실 더 윗자리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11월에 이제 상장하고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준 포인트를 맞추자면 이 자리는 잡히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 하단으로서 봤을 때는 이 자리들, 그리고 지금 매수하셨던 구간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스러움일까요? 당장에 있어서 만약에 이 추세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 전에 나왔던 약간의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자리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의 회복이 필요해요. 이 회복 자체가 다음 주 최소 1에서 2주 안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3만 원 위로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조금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다음 주에 얼마나 빠른 회복이 나오는지 기대하시고 최소 24,000원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버텨볼 만 해줘요. 그게 아니라 다음 주 밑으로 꺾여서 2만 원 아래로 간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비중을 줄이시거나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홀딩해 보시고 다음 주 올려치는지 최소 24,000원 안착시켜 놓는지 1차로 그러면은 3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오셔서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하시면 저희 방송국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방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 더욱더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해결사님께서 말씀을 24,000원 라인 지지해 주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영진약품 갖고 있습니다. 9,000원에 비중이 크네요. 5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영진약품 최근에 롤러코스터를 탔던 종목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해결사님? 완전 고점은 아니에요. 9,000원이니까. 네. 완전 고점은 아닌데 종목에 대한 선택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급등과 9월 초의 급등 자체가 같은 이슈잖아요. 여기서도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지만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문자 주신 분의 생각일 뿐이지 시장은 그렇게 웅지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안타까웠던 점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시장 자체가 완전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좋지 않다 보니까 같이 꺾여 내려갔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반등 흐름이 있었거든요. 8.7%대까지 올라치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체크해 보자면 어떤 특정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올려치다가 조정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추세상으로 상승을 주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지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바닥라인 확인하면서 올려친 자리에 맞춰보자면 그래도 아직 분봉상의 추세는 깨지 않고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영진약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줘요.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좋지 않거든요. 코로나 이슈 그걸 보고서 대응한다? 네,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금 시간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건대 최근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뭐 모더나를 비롯해서 이제 임상 3상 진행하고 마무리 단계가 되게 빠르게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이슈 맞춰가지고 관련주들이 한번 빵 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어떻게 해요? 매도하시면 안 되고 보유하시다가 바닥에서 반등이 쫙 치고 올라갔을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해요? 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이 종목은 한번 이슈 받고 터지면은 10,000원 이상의 흐름은 나올 수가 있어요. 10,000원 이상의 흐름은. 다만 지금은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이런 종목 관련주 이슈를 사면은 사실 이슈 이외에는 올라갈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슈가 또 한 번 터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그 이슈가 맞아서 나올 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에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그것만 주의하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장이 이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해결사님 최대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해 주신 거 여러분들 보셨죠? 전화 023153-1611-161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해결사님께서 열심히 봐주시고 계시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접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명문제약. 명문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6,300원, 통합해서 6,300원 정도. 네, 6,300원 정도고요. 30%.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실까요? 30%. 30% 정도?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자, 신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신원님 예. 명문제약을 사신 게 이게 뭐 그냥 코로나 이슈 뭐 터져가지고 관련해서 좀 매수가 들어가신 건가요 혹시? 저 추천해줘서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누가 추천했어요? 예. 다른 방송에서? 예. 그러셨구나. 자, 근데 일단 뭐라더라? 제가 검색해봤는데 이름이 어려가지고 테이코 플라닌 코로나19 치료 뭐 효과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예. 근데 다 좋은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해서 7,500원 위로에서는 고점 형성이 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매수하신 구간은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예. 그런데 7,500원 위로부터 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팔려는 욕구 자체가 강해요. 매우. 5월, 6월 달에 고점 인식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시장에서 7,500원 위로 슈팅하는 모습이 만약에 강하게 나온다면 네. 그때는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인 게 이거는 이제 5월, 6월 차트 흐름이지만 이번에 새로 7월, 8월, 9월 달에 보였던 고점 자리 인식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7,000원짜리를 기점으로 해서 올려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보유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쯤에 6,700원짜리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올려쳐서 7,500원 위로 가면 정리하시는 거고 네. 만약에 못 올라가서 6,700원 깨져버리면 그때는 또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요렇게 하셔야 돼요. 꼭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다시 주가 자체가 매수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더 간다면 7,500원 위를 보시라는 거예요. 원하시면. 그 이상은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 깨져버리면 6,700원 아래로 내려온다 싶으면 내려올 때부터는 분할 또 매도하시고. 네, 이렇게 익절하셔야 돼요. 이 이슈가 크게 더 갈 이슈가 아니에요. 짧은 이슈니까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좀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해결사님께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대응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앱클론이요. 앱클론 매수가랑 비중은요? 4만 원에다가 20%요. 아이고, 4만 원에 20%요. 네. 바로 좀 제가 해결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근데 네. 매수가가 4만 원이시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장 빠져가지고 빠졌잖아요. 이게 딴 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매수하신 구간 자체에서는 사실 좀 높긴 했는데 네. 그래도 6월, 7월, 8월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 완전 100%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자리긴 해요. 네. 그 이슈로 보는 종목, 보는 이제 내용 자체가 뭐 백혈병부터 해서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앱클론 같은 종목은 사실 제가 이렇게 짧게 방송상으로 대응을 해드리기는 사실 많이 시간이 부족하고 완전 다트 들어가서 전자공시 통해서 세부적으로 완전 뜯어봐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그 대응이 필요하고 최근에 제약주들 3월부터 많이 올려치면서 전환 청구 행사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같이 봐야 되는데 우선 제가 짧은 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전환 청구에 대한 포인트는 뭐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증 이후의 포인트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차트상의 추세로 고민을 해보자면은 현 구간대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반등 자리는 3만 7, 8천 원까지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슈가 하나 포텐이 터진다면은 다시 이 종목 4만 5천 원, 6천 원까지는 흐름을 타요. 근데 네. 다만 지금 6월 달과 7월 달에 나오는 고점 자리가 4만 5천 원 위부터 4만 6천 원 위, 또 4만 8천 이런 자리들이 고점 인식 되면서 맞고 떨어지는 지금 세 번째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치고 올라가서 4만 원까지 무조건 가고 그 이상의 흐름이 좀 시간 여유를 가지시면 나올 텐데 네. 그때 4만 6천 원, 7천 원을 강하게 올라치면서 안착하고 그 안착이 최소한 일주일은 유지가 돼야 돼요. 아. 2, 3일로 4만 6천 원까지 갔다가 며칠 만에 4만 5천 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또 보인다. 그때는 바로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네. 그게 당장 나오는 흐름이 아니에요. 제가 보건데 빨리 간다면 좋겠는데 최소한 지금부터 최소한 그래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유만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 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네. 여기서 이제 수익을 얼마나 볼 건지 4만 5천 원 이상을 가는지 갔을 때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아, 예,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해결사님 이렇게 결의에 찬 주목 보셨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전부터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그렇다면 이번에 채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컨디션까지 걱정해 주시는 우리 채팅방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채팅으로 넘어가 보면 포스코 들어와 있네요. 21만 6천 원에 소수점까지 써서 보내주셨어요. 4.26% 들고 있대요, 해결사님. 네. 포스코를 그래도 한 5% 가까이 들고 있고 우리 예진님께서 21만 6천 원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포스코 그냥 갖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무조건 홀딩이죠. 아우. 무조건 홀딩이고 네.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여유가 좀 만약 있다. 네. 좀 뭐 포스코나 조선주나 다 같이 좀 길게 본다면 저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그냥 계속 사요. 진짜 계속 삽니다. 계속 사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언제 포텐이 터지냐면 철강주들은 4분기부터 적작폭 개선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내년 2분기 넘어가서 3분기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포스코나 조선주 다 마찬가지인데 철강주 마찬가지인데 현 구간 때부터는 계속 그냥 사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비중 자체를 보니까 4.16%인데 솔직히 포스코는 비중을 10% 정도 잡아도 상관없어요. 네. 단가 낮추자 상관없고
부담되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다음 자리는 매수가 자리가 고점 자리일 거예요. 그냥 얼추 흐름을 좀 보자면 매수가 자리가 고점 인식 되면서 나올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요 갭을 채우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올려칠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간다. 한 22만 원 정도까지 보이는데 매수가부터 22만 원 정도 사이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때 우선 어떻게 해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보시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가시던가. 그러니까 우선은 걱정할 게 1도 없는 종목이야. 그냥 남들보다 상황 너무 좋아요. 시장 안 좋을 때 빠졌나요?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갔어요. 걱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오래전에 높게 잡으신 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현재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으니까 매수가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종목은 잘 사셨어요. 다만 시장과 타이밍이 좀 안 좋았을 뿐 앞으로는 살아날 일밖에 없다는 거. 뭐 팔라는 말 듣지 마시고 그냥 굳건하게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우리 채팅해주신 예진님 들으셨죠? 포스코는 정말 걱정할 종목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한번 채팅으로 가볼 텐데요. 대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톤 28,600원에요. 지금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만약에 아톤 갖고 있으면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28,600원. 28,600원. 네. 비중은 적당하신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얼마나 더 갈지 뭐 상당히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일단 네.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바닥 확인하면서 올려치는 모습도 상당히 조금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상장을 한 건가요? 네, 상장한 것 같긴 한데 상장을 작년에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코로나 얻어 터지고 다시 좀 상승 주다가 회복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약간 좀 회복 흐름은 좀 있네요.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모습이긴 해요. 그러니까 1차적인 바닥 흐름에서의 요 라인이 있긴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추세 전환하면서 올려치는 자리인데 아직 좀 바닥을 봐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잡기는 조금 아직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우선 돌려 세우고 있긴 해요. 하나씩 볼게요. 실적이 올해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작년보다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작년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하반기 때. 그 포인트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은 딱히 뭐 볼 건 없어요. 뭐 외인들과 기관이 오늘 샀다. 네. 거래량 대비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종목의 상승을 좀 더 추가적으로 주기에는 이거까지 좀 약하고 거래량도 좀 더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 자체가 11만 주가 나왔는데 좀 너무 적긴 해요. 이때처럼은 나와줘야 돼요. 언제냐면 5월 달에 거래량 나올 때 출발 신호부터 나왔던 거래량이 하루 28만 주였어요. 그러니까 약 30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터지는 게 우선 보여줘야 되고 최소 오늘보다 2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빠르게 언제까지? 네, 매수가 이상으로 빠르게 치고 갈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완전 추세상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바로 전고점까지 흐름까지 나와주고 있으니 여기서 이 라인을 뚫으면서 올라가면서 그 큰 고점 자리 3만 넘고 3만 2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보유를 하셔야 되고 정말 더 급등이 나오기에는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돼요. 그 포인트에 맞춘다면은 매수가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선은 걱정되신다면은 비중을 줄여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좀 더 가져가시기를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네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그쵸?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도움을 드릴 테니까 꼭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 잘해주셨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방송에서 해주신 말씀들 더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운영을 하는 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분석의 신, 바닥의 신 두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필요하다, 종목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500명이 도달을 하면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이벤트 어떤 빅 이벤트를 준비하셨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해결사님은 이렇게 막 작은 걸로 네. 생색내는 해결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좀 기대해도 돼요? 네, 뭐 제가 사실 비타 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박땡땡 거는 이런 거 이제. 그런 건 이제 그것도 하나 1,000원씩 해요. 100개 쓰면 10만 원인데. 네, 그럼요. 근데 이제는 뭐 별다방 거 좀 한 잔씩 한번. 이 정도면 됐나요? 예, 별다방 아주 걸로.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별다방까지 따냈으니까요. 우리 해결사님 노란톡 들어오셔서 1,500명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AP 시스템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23,1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AP 시스템 만약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정말 참 좋은 종목인데 네. 올해 참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좀 안 좋아요. 좀 버림받은 느낌이랄까? 대기업한테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어휴, 주가를 네. 보면은. 23,100원. 그래도 최근에 바닥에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고 이제 이 종목이 상승으로 가는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우선은 3월 바닥. 이게 코로나 때 얻어 터진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다시 올려치는 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빠르게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다 맞춰가지고 실적이 나와줘야 되고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영업이익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 볼게요. 순이익이 잘 나와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은 실적 대비해서 완전 뭐 저평가는 아니지만 적당히 뭐 관련 업종의 다른 종목보다 조금 바닥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솔직히 너무 소외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2018년, 2019년, 2020년 차트의 흐름에서 보자면 주봉으로 볼게요. 너무 크니까. 자, 보세요. 2018년 바닥부터 해서 올려치기 시작했을 때 이 바닥 라인 있죠. 그러니까 2만 원부터 2만 원 초반 정도 되는 요 자리들이 완전 바닥 인식 되면서 올려친 자리거든요. 아마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분도 그 자리를 노리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추세상으로 봤을 때 고점 자리들이 자꾸 내려오는 포인트가 나오게 돼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 자리는 한번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24,000원 위로의 흐름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매수가 위로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24,000원 뚫고 26,000원 뚫고 단박이 아니라 이 흐름이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고점이 한번 높아졌다가 올라치다가 내려오고 바닥이 높아지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번 자리에서 다음 24,000원 이상 25,000~26,000원대 흐름 나오면 그때는 1차 고점일 거예요. 그리고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 한 26,000원 정리하시고 조정 나오면 그 다음 자리는 한 23,000원대 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24,000원이나 그 사이에 그때 다시 매수 들어가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려치면은 25,000~26,000원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정리하시고 조정 나올 때 다시 잡으시고 그 다음 고점은 얼마? 28,000원 이상 보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시면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잘 하시고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뭐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우선은 잘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C현 시스템이요. JC현 시스템 맞으세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800원에 10%요. 네, 7,800원에 10%. 네. 7,800원이면 오늘 종가네요. 그죠, 시청자님? 어제 샀어요. 어제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할지 제가 해결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자, 신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제이시언을 뭘로 사셨나요? 왜 사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아, 제가 이게 드론주여가지고 네.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 봐와서 트레이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장대 음봉 그날 제가 매도했어요. 아, 25일 날. 네, 매도하고 다시 21선을 안 깨길래 매수를 아침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 중간에 했거든요. 네네. 중간에 해가지고 오늘 막 오르길래 네. 던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놔두고 일을 했는데 8,000원에 깨져서 던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 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아, 근데 매수가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렇죠? 네, 잘 하셨는데 네, 이번에 한 번이 조금 아쉬웠었고 일단 제이시언은 이전부터 해서 왜 비트코인 이슈 맞을 때 그때 한번 이슈가 크게 되기도 했었고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자면은 우선 최근의 흐름에서 자꾸 뭔가 이 종목을 누군가가 건드리고 있거든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매수 대응을 하시는 걸 보니까 잘하고는 계세요. 근데 오늘 윗골이 그리고 네. 최근에 언제 25일 날 윗골이 장대 음봉 네, 그 전날 또 언제예요? 20일 거의 뭐 21선 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7,500원 선 라인 정도의 부근 7,000원부터 7,500원 라인 정도는 계속 지키면서 우선은 가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바닥을 계속 높이면서 야금야금 최근에 간단 말이에요.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네, 그럼 이런 경우는 뭔가 좀 큰 이슈거리가 있다거나 뭔가 회사 자체가 뭐 매각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미리미리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선 제이시언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봐야 되는 건지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투신이 이렇게 강매수를 한다? 이 상황에서 네, 1,500억짜리 종목인데 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최근에 갑자기 강매수하는데 외인들도 꾸준하게 잡아주고 그러니까 정리했다가 다시 잡는 모습이 좀 나와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또 그간 원체 많아서 이게 네. 샀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우선 이 상황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오늘이나 25일 같은 경우 최근 들어 흐름을 보면은 장난을 어쨌든 계속 누군가가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 종목을 손에 올려놓고 많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네. 또다시 한번 상승 흐름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 올라갈 때는 오늘 가지 못했던 8,500원 위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때 맞춰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시다가 뭐 네. 9,000원 부근이 나온다 싶으면은 분할 매도 하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걱정인 거는 장난을 9,000원 이요? 계속 치면서 버텼는데 윗골이 많이 달린 사람들이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열받아가지고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물량들이 쌓인다는 거죠. 네, 네. 그 스트레스 물량들을 피해야 되니까 한번 올려칠 땐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약간 불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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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급등이 그거 나올 원래 때는 나오시는 걸로. 9,500원을 보고 제가 샀거든요. 아, 9,000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9,000원 정도. 아. 9,000원 위에부터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 안전해요. 근데 수급은 좋은데 왜 계속 이 꼬리가 나올까요? 자, 시청자님, 네네. 수급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거래량이 400만 주인데 기간이 5천 주 산 거는 이만큼에서 이만큼 산 거잖아요. 아. 거래량 대비해서 산 비중을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작잖아요. 네. 외인들도 제이시언을 외인들이 뭐가 좋다고 사요? 이거는 다 한국 사람 거예요. 아. 외국인이 아니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급등이 좀 나왔을 때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손절가는요? 손절가요. 네. 손절가는 계속 21선 라인 지키기 때문에 21선보다 내려오면 파셔도 좋긴 한데 사실 손절가는 의미가 없어요. 손절가는 매수 자리인데 네. 그래도 뭐 반강제적으로 잡아들이자면 네.
종가 기준으로 7,000원 이탈할 경우는 손절가가 되겠죠. 아, 네, 근데 사실 손절가는 항상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는 게 좋아요. 우선 지금의 대응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 한번 급등하면은 꼭 정리해 주세요. 근데 이게 상승할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번 올려쳤다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아, 네. 네. 한번 꼭 기회 노리시고 나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해결사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근데 이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네. 이해하는 만큼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럼 한번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65,900원에 14%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효성중공업 오늘 56,5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만약에 이 종목 어떻게 갖고 있다면 대응해 볼까요? 네, 뭐 이슈 잘 잡고 뭐 그린뉴들 다 좋고 잘 가는 종목인데 사실 매수가가 너무 높기는 하세요. 65,000원이시면 이게 종목 상황을 보자면 이 상황에서 딱 봤을 때 3월부터 계속 가다가 9월 달에 딱 한 뭐 2주 정도 머물렀던 그 가격이에요. 요 구간대 자체가.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시면 다음부터 급등주를 안 사실까 생각이 들어요. 급등주를 딱 사고자 하실 때 이 마음을 생각하세요. 치고 올라가죠, 주가가. 바늘이에요, 바늘. 바늘 위에 맨발로 서 있다 생각하세요. 이게 바늘이 될지, 이게 칼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꼭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사시는 조금 그래도 습관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급등주 바늘이에요. 바늘 위에 맨발로 서 계시는 거예요. 이가 갈리죠. 그 정도로 그 느낌이라고요. 만약에 칼날 위에 섰어. 근데 위로 튀었어. 내가 고른 종목이 튀었어. 그럼 신내림 받으신 거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로 희박하다고요. 네. 전체적인 종목을 급등주를 샀을 때 올라갈 종목 자체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선은 효성중공업 이슈거리 너무나 좋습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면 갈 수 있죠. 그런데 실적 흐름 보자면 작년에 영업이익 1,300억 하던 회사가 올해 13억, 반기 13억이에요. 순이익 160억 하던 회사가 적자가 324억이에요. 그린뉴딜에 대한 포인트가 이 회사 하나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포인트는 올해 4분기 돼야 겨우겨우, 내년 돼야 그나마 조금 걱정인 게 5G 관련주들 버라이즌 이슈 좋죠. 실적 이슈가 안 좋기 때문에 증권사 보고서들이 목표가를 하향시키는 보고서가 나와요. 그런 흐름 나올까 봐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쭉 나와준다면 그때 좀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와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너무 저희가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나오셨잖아요, 해결사님. 네네. 추석 때 뭐 하실 예정이세요? 저는 그냥 여기저기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양가 집안 다 다닐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게 또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이제 지내시는 저희 해결사님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아닌가요? 노란톡 이야기 안 해주실 건가요? 해결사님? 아니,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 추석에는 좀 쉬고 싶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들어오시면 제가 또 뭐 반갑게 인사드리고 할 테니까 그럼요. 꼭 들어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하시죠?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대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500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앞두고 나와주신 저희 해결사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결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심야상담소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이라서 내일부터 심야상담소는 열지 않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활짝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여러분들 연휴 기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